저희는 못난이 삼형제 모쌈입니다. 우리보다 잘생긴 사람 소리 질러!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우리는 못난이 삼형제. 불러주면 달려갑니다. 우린 아주 쌉니다. 랄랄랄라라라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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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라라랄라. 비켜나세요 비켜나세요. 오정태가 나갑니다. 따르르르르. 자세히 보면 깜찍해요. 매력 폭발입니다. 물지 않아요 물지 않아요. 아무 짓도 안 합니다. 따르르르르. 환한 미소로 반겨줍니다. 한번 만나보세요. 세상이 무시해도 사람들이 외면해도 아무렇지 않아 그래도 달려갑니다. 음이 못생겼어 죄송합니다. 우리는 못난이 삼형제. 불러주면 달려갑니다. 우린 아주 쌉니다. 자, 일어났어. 원, 투. 한번 소리 질러. 원, 투. 이빨 청춘 랄랄랄라라라라. 박수. 랄랄랄라라라라. 랄랄랄라라라라. 랄랄라라라라. 예. 야, 대단합니다. 자, 이팔 청춘을 찾아주신 못난이 삼형제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희는 못난이 삼형제 모쌈이에요. 아이고. 여기서 저는 리드 보컬을 맡고 있고요. 성시경 역할입니다. 네네네. 성시경. 네네. 저는 비주얼을 맡고 있고 뭐 빅뱅의 GD 역할입니다. 안녕, 난 민이라고 해. 네, 저는 여기서 막내를 맡고 있습니다. 가장 어리고요. 네, 가장 영한 느낌. 젊은 어린이들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네. 세 분이 이렇게 함께 계신 걸 보니까 기분이 너무 유쾌해지는데요. 네. 어떤 계기로 이렇게 세 분이 힘을 합하게 되신 건지. 사실 저희가 셋이서 이제 못난이 삼형제 같은 그 노래를 한번 만들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제작자도 붙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어떠한 제작자도 붙지 않았는데 우리 손원수님께서 네. 거의 뭐 BTS의 방시혁과 같이 저희를 위해서 그쵸. 노래와 네. 춤과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쏟아 주시고 부어 넣으셨죠. 네. 네, 우리 아버지죠, 아버지. 예. 사실 저는 뭐 그렇습니다. 이제 그 여유가 있어서 한 건 아니고요. 예. 저희 아내가 오빠 이건 역사다. 대한민국의 최고의 못난이들 3명을 뭉쳤다. 이거는 꼭 하셔야 된다. 해가지고 제가 한번 동참을 한번 해봤습니다. 원빈, 예. 차은우, 그다음에 김우빈 이런 애들이 같이 모인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따지면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자,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호랑이가 생사람을 물어뜯는 것 이런 표현을 했어요. 뼈를 갈아낸다고 할까요? 깎아낸다고 할까요? 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울고 그럴 때가 있어요. 아이고. 심리적으로 우울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실제로 이제 질환이라고. 40대 이후부터 90%가 손상을 겪는다는 통계도 있거든요. 그 100세 시대면 앞으로 50년을 더 써야 하거든요. 좀만 더 쓰게 좀 해줄래요? 외부로부터 부족한 보충하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10년 젊어지는 이야기 28 청춘 오정태, 박휘순, 오지현 씨 이 못난이 삼형제 무대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또 못난이 삼형제의 리더 네. 우리 오정태 씨가 또 함께하니까 든든합니다. 네. 이 자리에 누가 앉느냐 예. 우리 셋이서 굉장히 치열하게 다퉜거든요. 그러셨구나. 근데 이게 그 오지연 박희순 친구는 오래 보면 이게 사람들이 그 오래 보기 힘든 외모예요. 이게 채널이 돌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 함께 하는 걸로 했습니다. 오늘은 28 청춘 닥터진도 좀 특별하게 모셨습니다. 부부 의사, 가정의학과 이서연 선생님 그리고 정형외과 조진우 선생님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나 지금 많이 놀랐어요. 많이 놀랐어. 진짜 두 분 부부예요? 네, 오늘은 저희 남편하고 이제 이렇게 함께 오게 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내가 출연하고 있는 28청춘의 애청자이자 정형외과 전문의 조진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거는 근데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어떻게? 학교에서? 네, 저희는 선후배였고요. 그래서 제가 CC. 예, 후배 중에서 제일 이쁜 우리 원장님을 제가 네. 자, 오늘은 죄송한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보기 좋잖아요. 네. 정말 오늘은 못난이 삼형제 멤버들에 이어서 부부 닥터진까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28청춘 오늘의 주제부터 확인해 볼까요? 오늘의 주제와 관련된 퀴즈입니다. 다음 질환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언뜻 봐서는 무슨 상관일까 싶고 공통 분모가 없어 보이는데 정답은 과연 뭘까요? 오정태 씨. 예, 이게 이제 제 주변에 질환을 이제 네. 때문에 힘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완치가 어려운 질환입니다. 이게 저도 오정태 씨의 의견이 조금 더해서 네. 완치가 어려워서 병원비가 많이 드는 질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아요, 병원 많이 들어요. 많이 들어요. 자, 다른 분들 의견 있으시면 손 들고 얘기해 주세요. 제 생각에는 염증이 원인인 질환들 같아요. 간염, 췌장염처럼 처음에는 작은 염증에서 시작되지 않았을까요? 저는 비만이 정답인 것 같아요. 다 살이 찌면 위험해지는 질환들 같아서요. 네, 우선 이제 다들 일리가 있는 이렇게 말씀들을 해주셨는데요. 그보다 더욱 치명적이고 위험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증상이요. 조용히 악화되는 침묵의 질환이라는 점인데요. 간, 콩팥, 췌장은 침묵의 장기로 불릴 만큼 이 증상을 느끼고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미 증상이 너무 상당히 진행됐거나 악화된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치명적인 질환들과 퇴행성 관절염이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게 너무 놀라운데요. 퇴행성 관절염도 소리 없이 증상이 악화되는 대표적인 침묵의 질환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연골의 특성 때문인데요. 연골에는 혈관이나 신경세포가 없어서 닳거나 손상돼도 초기에는 통증을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관절통으로 처음 내원하신 분들의 연골 상태를 보면 이미 퇴행성 관절염이 한 3기에서 4기, 즉 말기를 향해 가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기의 관절염 통증은 과연 어느 강도일까요? 이 인간이 느끼는 통증 정도를요, 0에서 10까지 이 점수로 표현했을 때 이 말기 관절염의 통증은요, 9.1점에 해당한다고 하고요. 관절염 환자의 5명 중 1명은 강한 심한 정도의 통증, 즉 10점을 호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기사 옛날 사람들 표현대로라면 호랑이가 생사람을 물어뜯는 것처럼 관절이 아프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실제로 관절염 앓고 계신 분이 이 자리에 좀 와 계실까요? 아, 네. 몇 분 계시네 또. 네, 그러시네. 제가 살면서 그 산통, 네, 치통, 네. 대상포진 이런 고통을 다 겪어봤는데 관절염은 그에 비할 바가 아니에요. 이야. 정말 뼈를 갈아낸다고 할까요? 깎아낸다고 할까요? 그 정도의 고통이에요. 야, 저도 이제 관절통에 대한 얘기들을 뼛속까지 공감 가는 게요. 저희 어머니가 왼쪽 다리가 3기, 거의 4기죠. 오른쪽 다리는 4기로 말기 진단을 받으셨는데 정말 우리 어머니가 노래교실을 일주일에 7군데를 다녔어요. 근데 걷지를 못하니까 요즘 일주일에 한 군데 갈까 말까 하고 산악회는 이제 안 가요. 예, 그리고 마음이 아프죠. 예. 하기사 옛날에는 동네 내과 진료 대기실이 동네 사랑방이다. 동네 어르신들의 사랑방이다 하는 우스갯소리도 있었는데요. 요새는 내과보다는 정형외과 환자 수가 더 많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또 2023년도에 발표된 60대의 병원 내원 현황을 보면 감기로 병원을 찾은 환자보다 관절염 환자가 약 2배 더 많았다고 하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퇴행성 관절염 환자 수는 2023년 기준 약 43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433만 명.
뭐 어느 정도인지 잘 안 와 닿으시죠? 그렇죠. 예. 우리나라 인구 10명 중에 1명은요, 이 관절염을 앓고 있다는 의미고요. 그 서울 다음으로 큰 도시가 어디죠? 부산이죠. 네, 부산. 부산이죠. 부산 광역시 인구가요, 약 326만 명에 달하거든요. 그러면 부산 인구보다도 많은 수가 이 관절염에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만나볼 분도 침묵의 질환, 퇴행성 관절염을 뒤늦게 알아차리고 돌이킬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연일지 만나보시겠습니다. 몸이 안 좋으면 저렇게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아유, 근데 그 일어나기만 해도 온몸이 아프신가 봐요. 계속 몸을 주무르시네요. 아이고 다리, 아이고 다리,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아이고 내 다리, 아이고 다리야. 안녕하세요. 67세 이서인입니다. 퇴행성 관절이라는 걸 진단 받았어요. 이제 다리가 많이 아프다 보니까 싸게 못 굴고요. 그래서 미는 의자, 동그란 의자를 갖고 이렇게 타고 다니면 편하더라고요. 아이고. 아, 식사 준비하시나 보네. 이것도 이제 서서 하셔야 되니까 아무래도 좀 쉽지 않죠. 네. 걸은 거는 시큰거려서 아파요. 시큰거리고 땡기면은 붓더라고요, 여기에. 아유, 오래 서 있는 거 이거 좀 안 좋거든요. 관절에 무리가 가니까. 아이고, 아파. 앉아서 이렇게 다리를 손으로 많이 이렇게 내가 주물러줘요. 저야 날렸죠. 어느 회사에도 10년 다니면서 전무도 해봤고 100, 800, 3000배도 했어요, 내가. 처음에는 이상하게 산에 갔다 오는데 다리가 약간 시큰거려요. 한 4년 전부터는 급격히 오더라고, 그게. 의사가 하는 말이 퇴행성 관절이니까 조심해야 된다면서 약을 꾸준히 좀 먹어야 된다 하는데 약이 독하다 보니까 봐봐요, 머리 여기 탈모가 있잖아요. 탈모도 생기고 우울증도 오고. 안 먹으면 안 되냐 했더니 그러면 수술밖에 할 수 없다. 6개월을 재활치료 하면서요. 되게 힘들었어요, 진짜 수술할 때. 이것 좀 넣어놔, 언제 아빠. 어? 이것 좀 넣어놓고. 안녕하세요. 이서윤 남편 72세 배을병입니다. 몸이 많이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아, 제깍제깍 뭐 계속 잘 도와주시네요. 예. 아들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잘 들어요. 남편이세요. 알아서 해주는 거지, 알아서. 다리 아픈데 끓이는데 고생했습니다. 응. 잘 먹겠습니다. 네, 얼른 먹어요. 간 맞아? 맞네. 이 모서리도 이렇게 해놓으니까 댕기기가 부딪히지 않고 좋아. 혹시라도 넘어질까 봐 구탱이도 다 이렇게 사서 아, 이렇게 보호대를 붙여줬고. 다. 충격이 들어간다 해가지고 이것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사왔어요. 약 꼭 챙겨 먹어, 당신. 예. 먹기 안 아프니까 먹어야지. 마음이 항상 짠하지요. 뭐. 제가 너무나 고생시킨 것 같고 항상 미안하더라고, 시사람한테. 설거지 하지 말고 기다려. 예, 갔다 와요, 얼른.
그 화장실에 자꾸 넘어지니까요. 잡으라고. 수세식 화장실 있잖아요. 엄청나게 힘들어요. 지하철 그 일하는 시는 분 거기 그분한테 불렀다니까 좀 이렇게 손 좀 잡아달라고 그러기까지도 했어요. 이거는 진짜 너무 고통스러운 것 같아. 진짜예요. 여보, 나 다녀왔어. 응. 드릴. 저기 쉬운 게 아닌데요. 집사람을 위해서는 제가 뭐든지 다 고쳐주고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야, 이제 화장실에서 넘어질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네요. 그러네. 네. 웬 대야를 들고 오시는 걸까요? 다들 부르셔가지고. 아버님 이렇게까지 하면 나 집에 가서 어떡하냐. 아이고 시원해. 아이고 시원해. 주물러주고 이러면 집사람이 시원하다고 하거든요. 통증도 덜하고 좋아하더라고. 앞으로 더 자주 해줄게. 나야 해주면 고맙지. 근데 미안해서. 달콤하시다. 여보, 이거 조경 끝나고 산책하러 갈까? 이제 새싹들이 이렇게. 그러게. 어이구 푸르르다. 꽃도 피고. 요즘 많이 폈더라고요. 네. 집사람은 등산을 좋아하는데 다리가 아파가지고 못 갔고요. 그거 진짜 예쁘다 그것도. 꽃을 좋아해서 가까운데 꽃 보러 나왔습니다. 집사람이 너무 좋아하니까. 외출 잘 못하는 아내를 위한 남편의 꽃구경 이벤트네요. 다리 아파? 다리가 좀 뻐근하네. 마이크로 했잖아.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행도 하고 싶고 절에 가서 남편이랑 가서 절도 하고 싶고 그런 게 소망이죠 뭐. 막내 아들 대학 시험 이 아픈 아내를 살뜰히 챙기는 남편이 계셔서 다행이지만 그래도 하루하루가 힘들 것 같아요. 자, 이서윤 씨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죠. 어디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태형성 관절염 때문에 남편 없이 못 사는 67세 이서윤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근데 저희가 뭐 화면을 보면서 남편분이 정말 너무 배려심이 깊고 아내를 끔찍이 위하시는 것 같아요. 원래부터 잘했지만은 아프다 하면은 그걸 귀담아 들어서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네. 근데 진짜 아니 오정태 씨는 아내분 발 닦아줘 본 적 있어요? 내 발도 안 닦은데 아내 발을 닦는 거예요? 나는 모르는데. 근데 그 보니까 집안에서조차 걷고 움직이는 게 어려워 보이더라고요. 그게 그 퇴행성 관절염인 걸 알았을 때 이미 진행이 꽤 됐었죠. 다리가 이제 처음부터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시큰거리고 그거를 제가 이제 가서 진찰을 해보니까 수술을 해야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의사가. 그래서 제가 너무 늦게 병원에 간 것이 좀 후회도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이서윤 씨도 그렇고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연골은 왜 이렇게 빨리 닳고 없어지는 걸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오정태 씨와 손원수 씨도 이제는 좀 연골을 걱정하셔야 할 때인 것 같아요. 괜찮은데요? 인간의 이 연골은요, 이 40대만 넘어도요, 마모가 빨라지게 됩니다. 예. 40대? 실제로 이제 40대 이후부터 90%가 연골의 손상을 겪는다는 통계도 있거든요. 그 100세 시대면 앞으로 50년을 더 써야 하거든요. 좀만 더 쓰게 좀 해줄래요? 이서연 씨가 그게 허락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있을 때 잘하라는 말 잘 아시죠?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을 저희 아내가 이게 자주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갖고 순간 제 아내인 줄 알았는데 저도 옆에 아내한테 가끔 듣는 말인데요. 무릎 건강도 있을 때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무릎의 구조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무릎 뼈가 우리 몸을 지탱하고 있는데
자세와 움직임에 따라서 무릎에 체중의 몇 배에 달하는 압력이 가해지고 하중도 증가하게 됩니다. 무릎에는 이걸 버티게 해주는 보디가드가 있는데요. 보디가드의 정체는 바로 연골과 활액입니다. 먼저 대퇴골과 경골 사이에 자리한 연골은 뼈와 뼈 사이에 쿠션 역할을 하는데 3mm밖에 되지 않는데요. 보기에도 참 얇아 보이죠. 3mm는 이렇게 치즈 2장 합친 두께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세상에. 문제는 연골이 한 번 다르면 재생이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골 있을 때 잘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연골의 마음을 노래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아이고 또. 예. 있을 때 잘해 연골한테 잘해. 있을 때 잘해 연골할 때 잘해. 예. 노래처럼 예, 마누라한테도 잘해야 되고 연골한테도 잘해야 되고 잘할 게 너무 많아요. 자, 첫 번째 보디가드 3mm의 연골은 알겠고 두 번째 보디가드인 활액은 뭘까요? 먼저 이렇게 무릎에 이렇게 물이 들어있다는 게 좀 상상이 잘 안 되시죠?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이렇게 활액 양에 해당하는 물을 가져와 봤는데 지금 물이 있는 게 보이시나요? 에? 되게 그렇게 작죠? 작아요? 네, 너무 작죠. 하지만 놀랍게도요, 이 몇 방울의 물이 우리 무릎을 보호해주는 활액입니다. 야. 아, 그러면 활액이면 윤활유 같은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예, 활액은 우리 무릎 관절이 부드럽게 이렇게 움직이도록 돕는데요. 이 분비와 배출의 과정을 반복하면서 약 3에서 4cc를 유지하지만 이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거나 부상을 입는 등 이 무릎에 이상 신호가 오면요, 이 활액이 갑자기 많이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아, 무릎에 물이 찬다. 그렇게 말하는 게 바로 활액이 과도하게 분비되는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이 흔히 무릎에 물이 찬다라고 하시는 바로 그 증상이 맞는데요. 이럴 땐 병원에서 물을 빼줘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관절 내부에 압력이 올라가게 되고요. 또 통증과 관절의 강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연골 손상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혹시 오정태 씨하고 손원수 씨는 집에서 이렇게 집안일을 좀 많이 하시나요? 어떻게 하십니까? 뭐 얘기하세요. 예. 듣고 결정하시려고 그러죠. 제가 알기로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으세요. 저는. 집안일이요. 예. 아, 요즘은 이제 아내가 이게 어깨랑 좀 안 좋다 그래서 오, 하십니까? 관절이 안 좋아요, 우리 아내가. 예. 그래서 예. 끝까지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예, 뭐 그 정도 한다. 네, 조금씩, 그 정도 한다예요. 조금씩 도와드립니다. 저는 뭐 아침을 항상 제가 차리고, 예, 대청소 제가 항상 하고 뭐 그 정도. 조진우 원장님은 하십니까? 집안일을? 제 와이프는 연골이 굉장히 멀쩡하거든요. 재밌다. 근데 우리 과. 재밌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좀 건강하지만 아직 이 방송을 보는 남편분들 그리고 오정태 씨 그리고 손원수 씨처럼 또 그리고 저희 남편처럼 집안일을 좀 함께 도와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지금 다들 뭐 공감이 엄청 그렇죠. 이렇게 오는데 네. 뒤에서 네. 그 이유는 이 여성의 신체적 특성 때문입니다. 이 여성은요 남성보다 이 퇴행성 관절염에 더 취약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되도록이면 이런 쪼그린 자세를 많이 취해야 하는 이런 집안일들을요 조금이라도 줄이는 것이 이 퇴행성 관절염에 도움이 되는데요. 실제로 성별 환자 수를 보면 여성 환자 수가 남성 환자 수보다 약 2배가 많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퇴행성 관절염 환자가 여성이 많은 이유가 또 있습니다. 여성은 남성보다 골반의 너비가 넓은 반면 보행 간격은 또 좁습니다. 그래서 보행할 때 하중이 무릎 안쪽으로 쏠리고 또 꺾이는 힘이 더 강해져서 그만큼 연골이 닳을 위험이 커지게 되는데요. 실제 여성이 받는 무릎 압력은 남성보다 평균 30% 더 높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만나볼 분도 퇴행성 관절염 때문에 큰 위기를 겪었지만 꾸준한 관리로 이제는 봄날을 되찾았다고 하십니다. 그 사연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수영장이네. 오.
물개인 줄 알았습니다, 지금. 예? 자유형.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만 58세 안서현입니다. 수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니까 그 루틴 자체가 저를 너무 활력 있게 해줘서 너무 좋아요. 와, 건강하시다. 실력도 너무 좋으신데요, 수영 네. 실력이? 아, 제가 수영도 오래 했어요. 27년 넘었네요. 저 같은 경우는 오전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 수영 그 정도 해요. 방금까지 수영하시고 또 헬스 하신다고요? 와. 근데 수영으로 금방 씻었는데 또 땀을 빼네. 원래 중간에 이제 컵라면 같은 걸 좀 먹어줘야 되는데. 아, 그건 오정태 씨죠. 네. 제가 무릎이 아프기 시작한 게 2016년 이때쯤 됐었거든요. 어느 날 그 무릎이 너무 아프니까 다리를 이렇게 못 드는 거예요, 제가. 근데 운전하다 보면 발에 힘이 들어가잖아요. 악셀하고 브레이크에. 그 힘을 주는데 너무 아파서 힘을 못 주겠더라고요. 병원에 갔더니 퇴행성 관절염 2기 진단 받았고 무릎이 심하게 찢어져 있더라고요. 너무 건강하셔서 네. 퇴행성 관절염 환자였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심리적으로 우울하고 그때 힘들었어요, 사실은. 난 아파서 천천히 걸어야 되고 그 걸음을 보폭을 못 맞추니까 같이 안 다니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사람 만나기 싫어지고 누가 연락 와도 핑계대고 집에만 있게 되고 나가기 싫고 우울증이 그때 좀 왔던 것 같아요. 제가 가족들한테도 미안하고 사실 가정주부잖아요. 가족들이 다 도와줘야 되고 음식도 제대로 못 해주니까 미안했죠. 그래서 지금은 가족들한테 피해 안 가게 하려고 제가 운동으로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이제는 무릎에 통증이 거의 없는 상태예요. 하루가 정말 쉴 틈이 없네요. 제가 이게 다리가 아팠을 때 설거지 하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지금은 설거지 뭐 1시간도 하죠, 서서. 청소기 아주 쉽게 돌리죠. 요즘에는 제가 다리가 근육이 많이 생겨서 생활하는데 거뜬하거든요. 일상에서 무릎을 이렇게 양껏 쓴다는 것도 복이에요, 복. 진짜. 그럼. 아직도 하루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벌써 와 있었네. 왔어? 나도 열심히 운동 좀 하려고. 너처럼 다리 좀 고치려고. 나 다리 맞아. 아파 요즘에. 오죽하면 운동 싫어하는 내가 여기까지 왔겠니. 너를 찾아. 잘했어. 일단 열심히 해보자고. 그래야지. 건배. 자, 건배. 건강도. 건강도 건배. 안녕하십니까. 뭐야? 안녕하십니까. 마이크 의상이 달라졌어요. 하나, 둘, 허리 펴고. 제가 31살부터 에어로빅을 한 20년 넘게 했거든요. 와, 그러셨구나. 6년 전에 자격증을 같이 따면서 하게 됐어요. 올해가 4년째인 것 같아요. 옆에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많은 분들께 안서현 씨가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알고 있었어요. 근데 너무 대단하셔가지고 제가 깜짝깜짝 놀래요. 저도 지금 이거 사기거든요. 여기 수술하라고 그러고 그랬는데 선생님 소문 듣고 저도 왔어요. 회원들이 극복이 됐다는 얘기를 저한테 할 때마다 제가 상당히 기분이 좋죠. 제가 선택한 이 직업이 전 만족스러워요. 이 생활체조 댄스 강사 일을 앞으로 계속 할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한. 건강이 받쳐지는 한까지는 이 운동을 계속 하려고요.
야, 이거 지금 와. 이거 지금 하루 일과 맞죠? 일주일째 아니죠? 아니 저보다도 손원수 씨보다도 더 와, 운동을 진짜로. 더 많이 하는 것 같네요. 예. 그러니까요. 정말 부럽고 대단하신데 안서연 씨 오늘 오셨을까요? 어디 계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아니 누가 이분을 보고 관절염을 알았던 분이다. 맞아, 이렇게 맞아. 말하겠어요? 네. 지금은 못 믿으시겠지만 제가 50살 때는 움직이기도 많이 힘들었거든요. 걷는 것도 30분 정도밖에 못 걸었었고 운전도 30분 정도 하면 더 이상 하기가 힘들었었어요. 30분 걷기도 힘들었던 분이 어떻게 종일 운동을 해도 끄떡없는 건지 현재 무릎 상태 검사해 보셨나요? 궁금한데요? 아, 당연히 해봤죠. 네, 안서연 씨 무릎 엑스레이를 한번 촬영해 봤는데요. 8년 전에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았음에도 아직까지 관절 간격이 크게 좁아지지 않고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유의 깊게 봐야 될 게 관절 주변의 근육 양인데요. 색칠된 부분이 근육인데 하체 근육이 다른 관절염 환자에 비해서 넓게 발달된 편입니다. 예, 바로 이 근육이 관절의 지지대 역할을 해줘서 연골이 받는 하중을 줄여주고 통증도 완화해 주는데요. 지금처럼만 잘 관리해 주시면 무릎 건강을 쭉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야, 건강을 잃으면 무엇보다 가족들의 염려가 가장 커지잖아요. 안서연 씨의 변화를 가족들이 가장 좋아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특히 저희 아이들이 엄마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바깥에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아마 너무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딸이 재작년 최근에 시집을 갔는데 제가 더 건강해져서 이제 손주도 제가 봐주고 같이 여행도 다니는 게 앞으로 제 꿈입니다. 와, 정말 그렇게 행복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관리를 계속하고 멈추지 않아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운동 외에 또 꾸준히 챙겼던 게 하나 있는데요. 콘드로이친을 매일 챙겨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루 종일 운동을 해도 끄떡 없더라고요. 야, 콘드로이친은 요즘에 정말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히 이게 전 알아요. 아는데 정확히 뭘 말하는 건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정확히 알고 계시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이 콘드로이친은 우리 몸의 이 연골 성분 중에요. 수분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중요한 성분인데요. 콘드로이친은 이 연골의 탄력을 유지해서 이 관절의 마찰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이 연골이 침대 매트리스라고 가정을 하면 이 콘드로이친은 그 매트리스 속에 이 스프링과 같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매트리스가 제 기능을 하려면 당연히 뭐 스프링이 탄력 있고 튼튼해야겠죠. 이 무릎 관절도 같은 원리입니다. 연골 속에 콘드로이친이 풍부할수록 연골과 관절을 보호하고요. 이 활액의 영양분도 쏙쏙 이렇게 빨아들일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이 침대도 결과적으로는 스프링이 제일 좋아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화면 속에 수조를 우리 몸이라고 하고 달걀을 관절뼈 그리고 스펀지를 연골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콘드로이친이 풍부한 연골의 경우에는 외부에서 충격이 오더라도 안 켜지네. 뼈를 잘 보호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콘드로이친이 부족해서 손상되고 얇아진 연골의 경우는 어떨까요? 충격을 흡수하지 못해서 충격이 뼈까지 그대로 전달됩니다. 그러면 그 몸속에 콘드로이친이 부족해지면 결국 관절염에 걸릴 위험도 커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콘드로이친은 나이가 들수록 서서히 줄기 시작하고요. 특히 40세를 기점으로 급격하게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 콘드로이친의 감소는 무릎 연골 퇴행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인데요. 이 콘드로이친이 부족하게 되면 연골의 수분 유지, 충격 흡수, 염증 억제 등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연골이 얇아지고 약해지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연골이 손상돼서요, 퇴행성 관절염 증상도 악화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콘드로이친이 부족한 연골에 퇴행성 관절염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여기 이 석골을 관절뼈라고 하고 이 사이에 있는 점토를 연골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계속 관절을 사용하게 되면 연골이 서서히 닳게 되겠죠. 네, 이렇게 연골이 손상되면서 뼈를 만난다. 뼈를 만나. 염증이 발생하는데요. 결국에는 뼈와 뼈가 맞닿아서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때 안서연 씨처럼 외부로부터 부족한 콘드로이친을 보충하면 연골을 보호하고 관절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저도 콘드로이친은 많이 들어봤는데요. 종류가 참 많더라고요. 어떤 콘드로이친을 챙겨 먹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도 고민 끝에 친구가 추천해준 상어 콘드로이친을 먹기 시작했는데요. 상어가 오래 사는 동물로 유명하잖아요. 저도 상어의 기운을 받아서 오래 살고 싶은 마음에 먹고 있습니다. 맞아요. 상어 하면 바다의 최상위 포식자입니까? 빠밤. 조스다. 피해! 그런데 피하지 말고 이제 먹어야겠네요. 아, 네, 맞습니다. 이 상어는 건강한 장수동물 중 하나로 불리는데요. 실제로도 평균 수명이 굉장히 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오래 사는 상어들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 중에 있는데요. 실제 2016년에 그린란드에서 발견된 한 상어는요, 나이가 약 400살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세상에. 잠깐만요. 최장 400살까지 살면 몸이 남아나요, 이게? 평생 헤엄만 치면 골병 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이제 상어의 뼈가 연골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상어는 또 불에가 없기 때문에 물에 떠 있기 위해서는 평생, 심지어 잠을 자는 동안에도 계속 연골을 사용해서 헤엄을 쳐야 되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상어 연골 속에는 연골이 마모되지 않도록 돕는 다양한 성분들이 풍부할 수밖에 없는데요. 상어 연골에는 콘드로이친은 물론 단백질, 또 프로테오글리칸이 함유되어 있고 특히 칼슘과 인 등을 포함하고 있는 미네랄 성분이 49.5% 함유되어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야, 살다 상어가 부럽네요. 네. 참 부러운 동물은 맞는데 하지만 안타깝게도 상어 연골에서 채취할 수 있는 콘드로이친의 양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상어 한 마리를 기준으로 머리에서 약 6%, 지느러미에서 약 4%, 골격에서 약 2%가량으로 총 12%의 콘드로이친 채취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수많은 동물에도 연골은 있잖아요. 근데 이 상어 콘드로이친이 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바로 건강한 성인의 연골 성분과 상어의 연골 성분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 연골 속 콘드로이친에 포함된 C6S라는 성분은 연골 세포의 증식과 탄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관절염으로 인한 세포 손상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세포끼리의 접착력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주는데 상어의 연골 속의 6S의 비율이 인간의 연골 구성과 유사해서 사람과 잘 맞는 거죠. 야, 구조가 유사하면 흡수도 더 잘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가 쉽도록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이 테트리스 블록 틀을 우리의 관절뼈, 그리고 그 안에 테트리스 조각들을 연골 속에 있는 콘드로이친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이 연골 속의 콘드로이친이 점점 줄어들어서요, 관절염을 앓게 되는데요. 이때 무너진 관절에 콘드로이친을 외부로부터 보충해 보겠습니다. 우리 몸에 이렇게 성분과 다르면 콘드로이친을 섭취하더라도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잘 맞지 않게 되겠죠. 그렇다면 이 상어 연골에서 추출한 콘드로이친은 어떨까요? 네, 사람의 연골 구조와 흡사하기 때문에 잘 맞게 채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몸속에 부족한 콘드로이친을 보충할 때 인체 성분과 유사한 콘드로이친을 선택하면 체내 흡수율과 생체 적합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관절염에 걸리면 밤낮으로 아픈 통증 때문에 제일 힘든데 상어 콘드로이친이 통증 잡는 데도 도움이 될까요? 자면서도 무릎이 찌릿찌릿 아픈 느낌이 들면 잘 때도 참 힘드시죠. 콘드로이친이 이런 관절통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될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관절염을 앓고 있는 11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1년에 3개월씩 2회에 걸쳐서 콘드로이친을 투여하고 또 대조군과 비교를 해봤는데 1년간 투여 후 관절 통증 평가 척도인 바스 점수를 확인해 본 결과 콘드로이친을 투여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통증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국제골관절염 학회에서도 연골과 관절 건강을 위해 콘드로이친 섭취를 권장하고 있는데요. 또 다른 연구에서도 관절 통증이 있는 45세 이상 127명을 대상으로 3개월간 매일 1200mg의 콘드로이친을 경구 섭취하게 했더니요. 3개월 후 이 관절 통증이 약 40% 감소했다고 합니다. 우리 안서연 씨는 콘드로이친을 섭취한 후에 피부에 와닿은 가장 큰 변화는 뭐였나요? 제가 하루 종일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전에는 운동은커녕 걷기만 해도 무릎이 많이 쑤셨었거든요. 근데 콘드로이친을 먹고 난 뒤로는 운동할 때 가뿐해지는 걸 느꼈어요. 이것도 관련이 있는 걸까요? 네, 관계가 있습니다. 콘드로이친은 관절염으로 인해서 축소된 운동 능력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실제로 퇴행성 관절염을 앓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콘드로이친 섭취 후에 전체적인 보행 능력을 비교해 봤더니 콘드로이친을 섭취한 그룹의 보행 능력은 섭취 전보다 69%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 연골 소비 기한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슈퍼 가면 우유 같은 식품에 언제까지 먹어라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면 설마 우리 무릎 연골도 이게 뭔가 이런 시한부 같은 게 있다는 말씀이에요? 네, 슬프지만 여러분의 연골에도 소비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슬퍼. 안 써졌는데. 보통 인간의 연골 소비 기한은 평균 60년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평균 기대 수명이 약 83.5세니까 생애 마지막 20년 정도는 무릎 건강 문제로 활동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상어는 평생 연골이 튼튼한데 너무 억울합니다. 그죠? 네, 결국에는 이 건강한 연골 상태, 즉 연골의 두께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언젠가 닳을 연골이라면 최대한 천천히 닳아서 이 연골을 최대한 오래 쓰는 게 중요하겠죠. 실제로 무릎 관절염이 있는 사람에게 콘드로이친을 매일 섭취하게 한 뒤 6개월 후에 한 번, 12개월 후 한 번 확인을 해봤더니 연골 부피 손실률이 대조군에 비해 전체적으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안서연 씨가 퇴행성 관절염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근육을 잘 키워서 관절을 잘 보호해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퇴행성 관절염에도 그 근육이 중요한 건가요? 네, 하체 근육이 단련되면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이 골고루 분산되기 때문에 연골 손상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리 운동을 해도 다리에 근육이 잘 안 붙던데 안서연 씨는 남다른 방법이 있는 건가요? 제가 지금 챙겨 먹는 콘드로이친에 류신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요. 운동과 함께 류신 성분을 챙겨 먹은 게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네, 잘하고 계신데요. 류신은 관절과 연골을 구성하는 필수 아미노산 중에 하나로 근육의 단백질 합성을 증가시키고 또 분해를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콘드로이친과 같이 섭취하면 근육과 골격계를 함께 관리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국제 지침에 따르면 노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 류신을 섭취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류신을 섭취하면 근육, 뼈를 비롯해 우리 신체의 이 단백질 대사가 원활해져서요,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 저용량 단백질과 고용량의 류신을 함께 섭취했더니 4배 분량의 고용량 단백질을 섭취한 것과 같은 단백질 합성 속도와 시간을 보였다고 합니다. 콘드로이친 크기에도 이게 차이가 있나요? 콘드로이친은 분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우리 몸에 흡수가 더 잘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시를 준비했습니다. 각기 다른 크기의 구슬을 분자, 또 수조를 우리의 몸, 그리고 걸음망을 체내 세포 막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와. 작은 것만 쏙 들어갔네. 분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우리 몸 깊숙이 잘 흡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어 연골에서 추출한 콘드로이친의 경우 활성 성분의 분자 질량이 작아서 흡수가 용이하다는 보고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체내 흡수력이 좋은 콘드로이친이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겠죠. 그렇다면 콘드로이친 섭취할 때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네, 과다 섭취 시에 소화불량 및 복부 팽만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일일 권장량 이내로 섭취하시고요. 임산부나 수유부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섭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0년 젊어지는 이야기 28 청춘. 저희는 오늘보다 더 젊어진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릴 보고 웃어봐요 우르르르르. 우울할 땐 우리 얼굴 약효 직방입니다. 못생겼어 죄송합니다. 우리는 못난이 삼형제 불러주면 달려갑니다. 우린 아주 쌉니다. 즐거운 포도의 세상 Play the next channel A